휴가가 끝나고 시차 적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 왕주현 씨는요. 낮에는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요. 새벽에는 성장기 어린이처럼 입맛이 돌아서 해장국 한 그릇을 뚝딱 하는 그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은 89%였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경험자의 4배에 달했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다음 휴가는 이분이 추천하는 국내 여행지로 떠나야겠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정말 해장국 먹으러 나갔다 오고 낮에는 지금 너무 졸려서 참느라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약간 어제는 정말 심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아무래도 여행 자주 다니시니까 시차 적응하는 그 태작가만의 꿀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 꿀팁이 있는 게 따로 없고요. 왜냐하면 정말 밤낮이 바뀐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졸려도 밤이 될 때까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자버리면은 또 다시 저녁에 눈이 말똥말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밤까지 이제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가 그때 모든 피곤을 다 몰아서 잠들면은 다음 날부터 좀 괜찮더라고요, 리듬이. 일단은 버티고 한국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앞서서 지난해 국내 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에 비해서 4배 더 많았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휴가, 여행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공항이나 비행기 떠올리시는 분들이 일단 대부분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뭐 도로 사정도 많이 좋아졌고요. 뭐 KTX나 뭐 아니면 고속도로도 많이 뚫리고 하면서 국내 여행도 주말 껴서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최근 들어 그 국내 여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또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곳곳을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우리가 국토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이 작은 땅 안에 150여 개가 넘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래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동을 하면은 또 이쪽 동네에서 새로운 문화와 어떤 풍경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바로 조금만 또 이동을 하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문화와 관광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다양하게 이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국내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이렇게 국내 여행 다니면서 느낀 게 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 있나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한 적이 참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어제도 저희가 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핑클의 캠핑클럽 요 프로그램도 보면 캠핑카를 타고 국내 숨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는데 사실 캠핑카 하면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외국에서나 이렇게 할 법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다시 보기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안 알려진 데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 그러면 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도 그럼 뭐 이 분위기 몰아가지고 한번 국내로 떠나볼 텐데요. 저 지난번에 보령 소개해드렸었고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저도 순천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본 곳 중에 하나예요. 전남하면 일단은 전라도는 먹거리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요즘에는 전라 지역의 관광상품이 정말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만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관광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그 순천만 쪽에 700만 명 가까이가 이제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떤 전남 지방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제가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지금 2019년이 순천 방문의 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저께 이제 열렸던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요. 이 순천시가 문화관광 부분 대상을 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 데다가 또 맘만 먹으시면은 서울에서 당일치기 여행도 이제 가능해진 게요. 용산역에서 출발하시면은 순천역까지 한 2시간 20분 정도만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KTX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관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올해 안에는 순천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 오늘 또 함께 떠나볼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정말 크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대한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순천만은 이제
크게 갈대밭하고 이제 갯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갈대밭 같은 경우는 160만 평 정도의 규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갯벌 같은 경우는 690만 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떤 규모를 짐작하실 수도 없겠죠. 게다가 이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데다가 네. 주민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았던 게 이곳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자연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네. 원래 이쪽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헐고 뭐 전신주 같은 것도 다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지키자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제 많은 보호를 받게 되고요. 네. 세계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죠. 네. 저희 이제 그 습지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등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순천만은 당당히 그곳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데다가 이곳이 그 유럽 북해 연안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연안까지 해가지고 세계 5대 연암 습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바로 이 순천만이고요. 여기서 발견되는 철새만 하더라도 230종이 넘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수많은 그 갯벌에 정말 생명의 보고로서 뭐 짱뚱어라든지 철개라든지 농개 등등 굉장히 희귀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순천하면은 그냥 어떤 생태 관광의 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습지도 굉장히 좋고요. 또 습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곳이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또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언제죠? 2013년도에 이쪽에서 어떤 세계 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80개국이 넘는 어떤 나라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아주 멋진 정원들을 막 꾸며놓고 박람회를 치렀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람회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2014년에 이제 국가정원, 국가정원으로 이제 개장을 하게 되고요. 2015년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정원 제1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일한 국가정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울산 태화강이 네. 국가정원으로 2호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유일은 아니고 네. 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테마별 정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 13개국 정도 뭐 프랑스, 독일, 뭐 중국 등등 그런 다양한 나라의 정원이 잘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산책하시다 보면은 해외에 나와 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중국 정원 가면은 네. 정말 완벽히 막 그 어떤 중국의 막 시조에 나올 법한 네. 그런 아름다운 막 연못들과 정원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에 가면은 약간 그 궁전처럼 이루어진 포토 스팟도 있고 네. 네덜란드 정원에 가면 막 풍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데다가 이 안에 500종이 넘는 나무와 300만 주가 넘는 꽃이 있기 때문에 뭐 언제 가시더라도 정말 밝은 그런 네.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을 가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방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만 봐도 둘러볼 때가 정말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토브레님께서 순천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었어요. 저는 태풍 올라올 때 가서 흐린 풍경을 봤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예, 제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 알 것 같습니다. 그 순천만에서요, 이제 동남쪽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그 용산 전망대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바라보는 순천만의 일몰이 어마어마하게 멋지거든요. 국내 최고라고 이제 막 불리기도 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순천만 그 국가정원에서 이제 순천만 습지까지 네. 그 스카이 큐브라고 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삼각김밥 모양의 네. 기차가 운행을 해요. 그래서 12분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걸으실 필요 없이요. 네. 그거 이제 타고 가면은 이제 순천 문학관이라고 하는 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습지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연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또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길 네. 다 걸어 다니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스카이큐브 이용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순천만을 둘러보고 그럼 이제 반나절 이상 갔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외에 또 가볼 만한 곳 있을까요? 예, 볼 곳이 워낙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순천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이곳은 현재 진짜 아직도 어떤 국내에 있는 많은 드라마 촬영장 중에서도 가장 잘 복원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7, 80년대 어떤 서울을 배경으로 하긴 했습니다. 순천이라기보다는 서울 뭐 이렇게 봉천동이라든지 이런 달동네를 이제 좀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네. 그 모습을 복원을 해놨는데요. 가보시면 정말 추억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또 굉장히 멋진 풍경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막 소품도 막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체험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마 70년대, 60년대생 분들이라면은 검은 그 교복 입고 다니셨잖아요. 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단발머리. 예, 그 검은 그 교복을 대여를 해줍니다. 네. 2,500원에 이제 1시간 정도를 입고 다니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여행이나 어떤 흐름 같은 게 약간 복고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교복 입으시고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화장실도 그 변소라고 써 있어요. 변소라고 써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옛날 분위기가 물씬 나는 사진관도 있습니다. 사진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고고장 아시죠? 네. 롤러 타던 그 네. 고고장 비슷한 곳도 있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그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그곳은 정말 한 40대, 50대 분들이 네. 굉장히 열광하는 곳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좀 찾아다니시다 보면은 네. 재미있는 풍경도 많이 만나실 수가 있고 네. 실제로 이곳에서 드라마 촬영은 워낙 많이 이제 촬영이 돼서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고요. 최근 들어서는 영화도 많이 촬영되고 있는데 최근작으로는 뭐 7년의 밤, 네. 그다음에 그 뭐 늑대 소년 네. 이런 영화들이 많이 촬영이 되어가지고요. 또 그 어떤 영화 팬분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순천만 국가정에서 아주 먼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코스로 같이 좀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순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여기 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곳이 있어요. 바로 나간읍성.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는 뭐 7, 80년대 그 달동네 모습의 세트장보다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과거로 올라가고요. 600년 전에 조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복원을 해놔가지고 저도 네. 이제 올해 초에 갔었는데 보고서 정말 엄청나게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100채가 넘는 초가집들이 어떤 그 거대한 성 안에 딱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이 더 보존 가치가 있는 게 단순히 테마파크처럼 그냥 구경하는 곳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이제 사십니다. 그래서 민속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길 따라서 걸어가 다니시다 보면은 초가집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곳이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조선 시대의 모습을 복원해 놓고 있다 보니까 당시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야금 체험이라든지 옛날 대장간 체험이라든지 그런 점들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이 제가 갔었던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옥사 체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옥살이 하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곤장 때리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묵었던 스트레스 거기다 풀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떤 동행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시든지 좀 네. 지신 분들은 곤장 체험 한번 해보셔도 네. 정말 재밌는 추억이 남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숙박도 가능합니다. 초가집에서 직접. 예, 거기 이제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민박집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게 바로 가서 하는 건 조금 이제 불가능하고 홈페이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천시 문화관광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민박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사이트가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또 예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박 2일 머무실 예정이라면은 저는 다른 좀 현대적인 숙소보다는 요 나간읍성에 멋진 초가집에서 하루를 보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체험을 어떤 그런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1박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짧게 아까 당일치기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시티 투어 버스도 잘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3, 4시간 정도면 훅 둘러볼 수 있는 어떤 네. 시티 투어가 있는데요. 이 시티 투어 버스가 되게 어떤 귀엽게 생겼어요. 붉은색으로 어떤 이렇게 칠해진 트롤리 버스. 약간 유럽에 있는 트램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네. 이 버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뭐 시간 차이는 조금씩 있긴 한데 1시간꼴로 보통 운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역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순천만 국가정원,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나간읍성까지 모든 그 순천의 주요 코스를 다 돌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요거 타면서 좀 이렇게 뭐 스치듯이 구경을 네.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1일권이 어떤 가격이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정말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 트롤 버스 이용해서 원하는 곳만 좀 오래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또 꿀팁이네요. 1박 2일로 초가집에서 이제 하룻밤 묵고 좀 더 둘러봐야겠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할 곳은 또 어디 있을까요? 예, 뭐 순천 주변에도 굉장히 뭐 매력이 있는 관광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순천역에서
굉장히 짧게 걸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 여수예요. 네. 그래서 여수 이제 순천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시면요. 여수역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수에 가셔가지고 네. 내리자마자 이제 뒤쪽으로 역 바로 뒤에 해양공원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엑소포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해양공원이 있는 데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유명 오동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수하면 밤바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또 이 어떤 순천역에서 또 기차를 타면 바로 동쪽에 광양역이 있습니다. 아하, 광양역은 네. 7분밖에 안 걸려요. 정말 가깝네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광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역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왔었는데 광양에도 광양역 어떤 되게 가까운 곳에 그 와인 동굴이 있습니다. 광양에서 굉장히 좀 야심차게 준비한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터널 같은 동굴 안에 와인 테마파크가 있어가지고 와인 시음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 이제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광양이 또 그 불고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광양 불고기는 이렇게 정말 숯불구이처럼 이렇게 간을 좀 이렇게 졸여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숯불구이처럼 구워서 먹는 시스템인데 이게 서울에서는 광양식 불고기를 거의 드실 수가 없습니다. 언양 불고기집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광양 불고기 좀 드시기 힘드니까 기왕 혹여라도 이제 순천 가셨다가 시간이 되신다면은 여수하고 광양도 워낙 가까우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둘러보면 뭐 3박 4일도 기본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름휴가 때 그냥 이렇게 3박 4일 정말 같이 네. 그 코스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순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짧게 순천 가면 이거 하나는 꼭 맛봐야 한다 하는 메뉴 있을까요? 전라남도 쪽은 워낙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뭐 남도 한정식이라고 하죠. 뭐 네. 한정식만 시키셔도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네. 많이 나오는데 뭐 한정식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순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바로 짱뚱어탕이 있습니다. 짱뚱어요? 예. 네. 아까 제가 그 습지 말씀드리면서 순천만 그 갯벌 쪽에서 짱뚱어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그 짱뚱어를 이용해서 이제 워낙 이제 짱뚱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순천 지역에서 이제 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도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발돋움한 어떤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주 복잡한 음식은 아닙니다. 짱뚱어를 이제 짱뚱어를 이제 국물에 삶아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채소하고 양념을 막 풀어 넣어가지고 매운탕처럼 즐기시는 이제 짱뚱어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저도 먹어봤는데 약간 뭐 시큼하기도 한데 되게 별미예요. 예, 그래서 또 역시나 이 짱뚱어탕도 서울 혹은 수도권에서는 많이 드실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이 짱뚱어탕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닭구이도 유명해요. 우리가 보통 닭구이, 닭이 워낙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되긴 하는데 이 순천 같은 경우는 닭을 되게 잘 얇게 저며가지고요. 이렇게 조각을 낸 다음에 역시나 숯불에 이제 구워 먹습니다. 약간의 양념칠만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맛이 살아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별미예요. 그래서 가보신다면은 뭐 점심은 짱뚱어탕, 저녁은 순천 닭구이 이렇게 지역 특색 음식을 드신다면은 훨씬 더 현지 친화적인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또 먹고 싶네요. 오늘 여행이 별거냐 태현준 여행작가와 함께 순천으로 떠나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띄워드릴게요.